라몬 아바스는 허시푸피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더 잘 알려져 있으며 고향 나이지리아의 국경 너머까지 울려 퍼지는 이름을 만들어냈습니다. 날카로운 대조, 복잡한 사기, 상상할 수 없는 호사를 과시하는 디지털 페르소나로 구성된 그의 이야기는 그의 급상승이 극적인 몰락으로 끝났을 때 국제적인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반짝이는 도시 두바이에서 체포되어 재빨리 미국으로 인도된 아바스는 사이버 공간의 그늘에서 번창하는 현대 디지털 암흑 세계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는 단순히 범죄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멸망, 정체성, 인터넷의 글로벌 도달 범위에 관한 것입니다. 당국에 따르면 아바스는 총 3천만 달러에 달하는 사기 계획에 연루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수치는 비즈니스 이메일 침해 사기를 포함한 더 광범위한 사이버 범죄 네트워크의 표면만 긁은 것에 불과합니다.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자면 이 사기 유형은 이메일 시스템에 세심하게 침투하고 거래 커뮤니케이션을 관찰하고 상당한 금액을 승인되지 않은 계정으로 리디렉션하는 설득력 있는 사기를 만드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 범죄는 전 세계 피해자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혔지만 아바스의 악명은 범죄 자체만큼이나 화려한 소셜미디어 존재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라고스의 오워런쇼키라는 험난한 동네에서 태어난 아바스의 어린 시절은 그가 나중에 온라인에서 보여준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택시 기사로 일했고 어머니는 거리에서 빵을 팔았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에 둘러싸여 그는 더 번영하는 삶을 꿈꾸며 자랐고 바리가 아지볼라, 무신과 같은 기회가 부족하고 열망이 종종 색다른 길을 택하는 동네의 많은 사람들이 그 꿈을 공유했습니다. 아바스에게 인터넷은 재창조의 도구이자 부르가는 길이 되었습니다.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에 나이지리아의 인터넷이 도입된 것은 경제가 어려웠던 시기와 맞물렸습니다. 실업률이 증가했고 도시 지역의 젊은이들이 온라인 기회를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쯤 나이지리아는 사기꾼들이 편지, 팩스, 전화통화를 이용해 의심치 않는 피해자를 속였던 80년대와 9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사기로 악명을 떨쳤습니다. 인터넷은 이를 악용하려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길을 제공했습니다. 젊은이들을 야후보이라고 부르는 하위 문화가 생겨났는데 이는 그들이 계획을 실행하는 데 사용한 무료 이메일 서비스에서 유래한 용어입니다. 한 나이지리아 범죄학자인 아데데지는 이 야후보이들의 삶에 몰두해 그들의 동기와 방법을 이해했습니다. 그는 제한된 기회에서 비롯된 그들의 혁신과 결단력을 주목했습니다. 이 그룹 중에서 아바스는 지성과 야망으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고국에 남아 있었지만 그는 말레이시아로 이주했고 그곳에서 더욱 정교한 디지털 인프라를 통해 자신의 기술을 다듬을 수 있었습니다. 이 결정은 숙련된 해커와 자금 세탁자와 협력하려는 그의 의지와 결합되어 사이버 범죄 세계에서 승진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아바스가 하시푸피라는 인물로 변신한 것은 2012년경에 시작되었습니다. 그의 인스타그램 계정은 그의 상승을 기록하는 플랫폼이 되었고 고급 브랜드, 독점 스니커즈, 호화로운 여행을 선보였습니다. 그는 물질적 과잉과 동기부여 메시지를 혼합하여 성공의 페르소나를 만들었습니다. 그의 팔로워 수는 특히 두바이에 사는 또 다른 나이지리아 인플루언서인 몬파와 친구가 된 후 급증했습니다. 그가 본 라이프 스타일의 영감을 받은 아바스는 고층 빌딩과 엄청난 부의 도시로 이사하여 그의 사회적, 재정적 지위를 전례 없는 높이로 끌어올렸습니다. 두바이에서 아바스의 삶은 호사스러운 광경이 되었습니다. 그는 펜트하우스에서 살았고 옷장을 디자이너 옷으로 가득 채웠고 희귀한 스니커즈를 수집했습니다. 그의 차고에는 페라리, 벤틀리, 기타 고급 차량이 있었습니다. 그는 개인 비행기를 타고 세계 엘리트들과 어울렸습니다. 그러나 그의 몰락의 씨앗을 뿌린 것은 바로 이러한 과시적인 부의 과시였습니다. 특히 공공 플랫폼에서 자신의 수입을 과시하는 범죄자들은 필연적으로 법 집행기관의 주목을 받습니다. 연방수사국은 캐나다 자금 세탁범 갈레브 알라오마리를 포함한 일련의 연루를 통해 아바스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알라오마리의 전화 메시지는 그가 느슨하게 조직된 해커와 사기꾼 네트워크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들은 몰타 은행에서 힐탄 300만 달러를 훔친 것과 영국의 두 회사를 각각 1억 달러에 가까운 금액으로 표적으로 삼은 비즈니스 이메일 침해 계획을 포함한 고위험 범죄에 협력했습니다. 심지어 영국 프리미어 리그 축구팀도 표적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의 자유의 마지막 해인 6월 초
아바스의 삶은 꼬여들었다. 두바이의 스와팀이 그의 펜트하우스를 급습하여 그의 범죄의 범위를 드러낸 혐의로 그를 체포했다. 48시간 만에 그는 미국으로 인도되어 정의에 직면했다. 그러나 아바스가 구금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이버 범죄의 근간이 되는 체계적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이러한 계획의 세계적 성격은 이를 퇴치하는 것이 얼마나 복잡한지를 보여준다. 아바스는 저명한 인물이었지만 그는 여러 국가와 대륙에 걸쳐 있는 광대한 네트워크의 한 행위자에 불과했다. 북한 국가가 지원하는 해커, 러시아와 브라질의 조직 범죄 집단, 그리고 수많은 다른 사람들이 수십억 달러의 불법 수익을 창출하는 디지털 사기 생태계에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범죄를 해결하려면 국제 협력과 포괄적인 법률이 필요한데 많은 정부가 아직 완전히 충족하지 못한 과제이다. 나이지리아의 경우 사이버 범죄의 영향은 재정적 손실을 넘어선다. 사기와 관련된 낙인은 경찰의 부패와 잔혹함을 부추겼으며 특히 현재는 해체된 특수강도 수사대 SARS가 그랬습니다. SARS 요원들의 괴롭힘, 고문 사법 외살인 혐의는 최근 몇 년 동안 전국적인 시위를 촉발했습니다. 더 광범위한 엔사스 운동의 일부인 이러한 시위는 나이지리아 청소년과 법 집행 기관 간의 깊은 불신을 강조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증거와 상관없이 야후보이라는 단순한 의심으로 표적이 되었습니다. 아바스의 이야기는 더 나은 삶을 추구했지만 수많은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길을 선택한 청년의 열망이 탐욕으로 바뀐 이야기입니다. 불평등과 실업에서 소셜미디어 검증의 매력에 이르기까지 더 광범위한 사회적 과제를 반영합니다. 그의 체포로 주요 인물 한 명이 현장에서 제거되었지만 그의 부상을 가능하게 한 세력은 여전히 굳건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이버 범죄와의 싸움은 체포 이상을 요구합니다. 경제적 절망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고 국제 협력을 촉진하고 디지털 시대를 반영하는 법률을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으로서는 아바스의 유산은 경고의 이야기이자 야망과 윤리가 충돌하는 세상으로 통하는 창문 역할을 하며 그 결과는 국견을 넘어 파장을 일으킵니다. 그의 몰락은 모든 과시적인 게시물 뒤에는 이야기가 있으며 때로는 그 이야기가 누구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어둡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